북한에도 재벌이 존재한다. 돈주와 권력층이 만든 또 하나의 북한. 북한에도 벤츠를 타는 사람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이런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굶주린 주민들, 어두운 거리, 배급이 끊긴 시장, 그리고 가난한 사회주의 국가. 하지만 실제 북한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겨울에도 24시간 따뜻한 물이 나오는 아파트에서 살고, 어떤 사람들은 현금 수십억 원을 집 금고에 숨겨놓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독일산 벤츠를 몰고 평양 시내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돈주. 오늘 영상에서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도 쉽게 볼 수 없는 세계. 김정은 아래 존재하는 또 다른 상위 1%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한에도 계급은 존재한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북한 사회에는 아주 강력한 보이지 않는 계급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김씨 일가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중앙당 간부들, 군 고위층, 외화벌이 기관 간부들, 그리고 최근 북한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떠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돈주들입니다. 특히 북한 상류층은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권력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돈만 많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눈에 띄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돈주들은 항상 당 간부, 보위부, 안전부와 연결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전화 한 통으로 단속이 사라집니다. 탈북민들은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권력이다. 돈주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사실 북한에는 원래 개인 부자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대기근 이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국가 배급 시스템이 무너지자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이 커졌고 중국과의 밀무역과 외화벌이 사업이 급속도로 확대됩니다. 특히 외화벌이 기관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됩니다. 수산물 수출, 광물 거래, 냉동 화물 사업, 중국 브로커 연결. 이 과정에서 막대한 현금을 쌓은 사람들이 등장했고 그들이 바로 북한의 신흥 부자 계층 돈주가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북한 부자들은 한국처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보다 현금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은행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탈북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행에 돈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북한 부자들은 집 안 금고에 현금을 보관합니다. 심지어 중국이나 러시아 사람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만들기도 합니다. 북한 상류층의 기준은 집이다. 한국에서 강남 아파트가 부의 상징이라면 북한에서는 평양의 특정 구역이 그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보통강구역, 중구역, 모란봉구역, 평천구역입니다. 이 지역들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중심지라서가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전기와 난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화력발전소 근처 지역은 겨울에도 따뜻한 물과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됩니다. 그래서 간부들과 돈주들은 이런 지역에 몰려 삽니다. 탈북민들은 집 크기보다 어느 구역에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김정은이 직접 선물한 아파트들은 북한 최고급 주택으로 여겨집니다. 일반 주민들은 평생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곳입니다. 같은 북한, 완전히 다른 세상.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북한 상류층 상당수는 일반 주민들의 삶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위 간부는 군인들이 굶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도 현실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에서는 음식도, 전기도,
차도, 제 제품도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탈북민 중 일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힘들게 산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북한 내부의 격차는 극단적이었습니다. 사회주의를 말하는 나라 안에서 누군가는 굶주리고 누군가는 벤츠를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북한이 숨기고 싶어하는 또 하나의 현실입니다. 평양 상류층의 호화로운 삶. 북한에도 강남이 존재한다. 평양에는 일반 주민들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동네가 있다. 북한은 모두가 평등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평양 안에는 일반 주민들이 평생 가보기도 힘든 지역들이 존재합니다. 그곳에는 24시간 전기가 들어오고 겨울에도 바닥이 뜨거운 아파트가 있으며 독일산 벤츠와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한국 화장품을 바르고 삼성 제품을 사용하며 중국 유심칩으로 인터넷까지 접속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TV 속 선전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평양의 상류층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강남은 어디인가? 한국의 강남, 청담동, 한남동이 있다면 북한에는 보통강구역, 중구역, 모란봉구역, 평천구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평양 안에서도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특히 보통강구역은 북한 최고 부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 간부, 군 고위층, 외화벌이 기관 책임자, 그리고 돈주들이 이곳에 모여 삽니다. 흥미로운 건 북한에서 부촌의 기준이 단순히 비싼 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기와 난방기입니다. 북한에서는 겨울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하지만 화력발전소 근처 핵심 지역은 24시간 전기와 온수가 공급됩니다. 탈북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따뜻한 물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다. 김정은이 선물한 최고급 아파트. 최근 북한은 평양 곳곳에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직접 선물한 아파트는 북한 사회 최고의 특권층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의 유명 아나운서 리춘희입니다. 그녀는 보통강변 고급 테라스형 아파트를 선물받았습니다. 영상 속 아파트는 마치 해외 고급 주택처럼 보였습니다. 넓은 테라스, 대형 유리창, 현대식 인테리어. 많은 탈북민들조차 북한에 저런 집이 존재하는 줄 몰랐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집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직 권력과 충성의 보상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류층의 소비 문화. 북한 상류층은 소비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외제차를 탑니다. 특히 벤츠는 권력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탈북민들은 중앙당 간부 주차장에는 벤츠가 수천 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는 삼성 TV, LG 제품, 한국산 전자기기가 들어갑니다. 화장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최고급으로 취급됩니다. 특히 미백 효과가 좋다는 소문 때문에 상류층 여성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북한 당국이 자본주의 문화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상류층은 그 문화를 누구보다 즐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중국 유심칩과 비밀 인터넷 문화. 북한 상류층의 또 다른 특권은 정보 접근기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북한 내부망만 사용할 수 있지만 상류층 일부는 중국 유심칩을 사용합니다. 특히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중국 통신망이 잡히기도 합니다. 그 유심칩을 갤럭시폰에 넣으면 인터넷 사용도 가능해집니다. 국제전화도 가능합니다. 물론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단속을 피할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도 상류층일수록 외부 세계를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생긴 것입니다. 북한 상류층 전용 공간. 북한에는 상류층만 이용하는 공간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해당 화관 뒤입니다. 이곳은 쇼핑몰, 식당, 사우나, 수영장, 헬스장까지 갖춘 북한식 럭셔리 복합시설입니다. 가격도 일반 주민들이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탈북민들은 평양에서 가장 예쁜 여성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공간은 외화 목욕탕입니다. 달러를 내고 이용하는 상류층 전용 사우나인데 이곳은 단순한 목욕 공간이 아닙니다. 부유한 간부 부인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는 사교 클럽 같은 곳입니다. 어떤 과외 선생이 유명한지, 어떤 명품이 들어왔는지, 누가 어느 대학에 들어갔는지 모든 정보가 그 안에서 공유됩니다. 북한에도 상류층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같은 평양, 다른 현실. 하지만 평양 밖의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방 주민들 중 상당수는 겨울에도 전기가 부족해 추위 속에서 생활합니다. TV에서는 화려한 평양의 모습이 계속 나오지만 많은 주민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세상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탈북민들에 따르면 일부 노동자들은 선전 방송이 나오면 TV를 꺼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화려한 모습이 자신들의 현실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의 수도 평양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단순한 돈의 차이가 아니라 권력과 특권의 차이였습니다. 북한 상류층이 집착하는 것. 결국 모든 것은 교육과 권력을 위해 북한 최고의 사교육은 평양의 부자들만 받을 수 있다. 북한은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평양의 상류층 부모들은 한국의 강남 학부모들처럼 좋은 과외 선생을 찾기 위해 경쟁했고 명문학교 입학을 위해 뇌물을 사용했으며 자녀를 권력층 안으로 올려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어떤 부모는 대학 입학을 위해 수천 달러를 준비했고 어떤 학생은 시험 성적보다 아버지의 직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북한에서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더 높은 권력층으로 들어가는 것. 북한 상류층이 교육에 집착하는 이유. 북한에서 좋은 대학은 단순한 학교가 아닙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입장권입니다. 특히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 외국어학원 같은 엘리트 학교는 북한 최고 권력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로 여겨집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당기관, 외교부, 무역기관, 해외 파견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는 곧 돈과 권력으로 연결됩니다. 심지어 군 복무 기간도 달라집니다. 일반 주민들은 오랜 군 복무를 해야 하지만 명문대에 진학하면 기간이 단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상류층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탈북민들은 북한 부자들의 진짜 경쟁은 집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도 닐타 강사가 존재한다. 흥미로운 건 북한에도 유명 과외 선생 문화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학, 외국어, 과학 분야에서 유명 강사들은 엄청난 인기를 누립니다. 상류층 부모들은 좋은 선생에게 자녀를 보내기 위해 몇 달씩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떤 탈북민은 일주일에 2번 과외를 받는데 한 달 비용이 일반 가정 식량값 수준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북한에서도 결국 돈이 있어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평양의 엘리트 학교들은 처음부터 출발선이 달랐습니다.
좋은 가정 환경, 간부 부모, 비싼 과외, 권력 네트워크. 이미 태어날 때부터 차이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대학 입시보다 더 중요한 것. 하지만 북한 입시의 진짜 문제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배경지였습니다. 탈북민들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간부 자녀들이 입시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험지를 표시해 두고 채점 교사가 몰래 점수를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대학교에 컴퓨터를 기부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간 뒤에도 교수들에게 지속적으로 선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실력보다 누구의 자녀인가 였습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실제로는 권력층의 자녀들이 특권을 세습하는 구조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상류층 아이들은 다른 세상을 본다. 북한 상류층 자녀들은 일반 주민들과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어릴 때부터 외국 제품을 접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평양 중심부에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일부는 해외 유학 기회까지 얻습니다. 물론 아무나 갈 수는 없습니다. 출신 성분, 부모의 권력, 충성도, 모든 것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해외를 경험한 엘리트들은 북한 내부와 외부 세계의 차이를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에서 외부 세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가장 부유한 상류층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 문제는 이런 현실을 일반 주민들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TV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하지만 실제 주민들은 이미 특권층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추운 방에서 잠들고 누군가는 따뜻한 고급 아파트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굶주리고 누군가는 외제차를 탑니다. 누군가는 대학에 가기 위해 평생 노력하지만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국가 선전 방송 자체를 믿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누구보다 강한 계급 사회가 되었다. 북한은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 북한 사회는 누구보다 강한 계급 구조를 가진 사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돈, 권력, 출신 성분, 그리고 교육, 이 네 가지가 사람의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정은 체제 아래 형성된 새로운 상류층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회주의 국가. 하지만 내부에서는 권력과 특권이 세습되는 또 하나의 재벌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